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더 나은 맞춤 슈트 프리바톤의 곽태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많이 좀 바쁘셨습니다. 예. 덕분에 또 우연히 또 고객이 또 한 분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첫 마디에 딱 제가 이제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프리바톤입니다 딱 했더니 첫 마디가 경불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또 그분도 재밌으신 분 같아요. 두 번째 말이 목소리는 똑같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예. 이분이 뭐 좀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 했는데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께서도 수트를 되게 많이 입으시는 분인데 많이 구매해 보셨더라고요.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입으니까 이런 불편한 것도 있던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말씀이시라서 직접 예. 경험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뵙죠 한번 오세요 막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본인이 이제 일상은 바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와 이제 성함 주시면서 한번 이제 예약하고 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한번 이제 경울진을 통한 첫 고객님으로 제가 아주 잘 모시도록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 성함이 혹시 익숙하신 분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이런 분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예, 제가 성함을 바꿔 했는데 뭐 예. 익숙하신 분 같진 않고 근데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이 노련함 뭐 이렇게 있으신 분 같긴 해요. 사업가 아니면 정치인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능인일 수도 있어요. 예능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직업까지는 딱히 꿰뚫어보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제가 또 경불진 홍보도 더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경불진 DC 해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DC 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예. 저희 방송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프리바톤회가 어디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고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잠시 제 매장 홍보 좀 하겠습니다. 맞춤 정장 보통 남자분들 수트, 셔츠, 코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춤으로 이제 서비스 해드리는 브랜드고요. 브랜드 이름은 프리바톤회.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시겠는데 영어로 프라이빗 플러스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 이런 개념의 이름이고요. 저희 매장은 이제 1호 매장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그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옛날 잠사회관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2층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회관이 예전에 누에꽃이 뭐 이런 건가요? 그 잠사 맞습니다. 지금도 소속은 거기고요. 그 빌딩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더 하우스 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는 잠사회관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찾기는 쉬우시고요. 국회의사당 KBS 본관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편하실 거고요. 뭐 주차 다 되니까 전화번호를 제가 뭐 이렇게 올려드려도 되는데 전화를 주시면 맞춤이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약을 꼭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할 수 있고요. 오실 때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꼭 뭐 정장을 입고 안 하셔도 되고 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수트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리닝에 쇠박 끌고 가도 되나요? 환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몸을 다 드러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정장 맞추러 갈 때는 그래도 전에 입었던 정장을 꼭 빼입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옷 사러 갈 때 참 난감한 점 많습니다. 이거 대충 입고 가자니 좀 사람이 추리해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렇죠. 또 매장에서 좀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 상대방이 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장은 오시게 되면 드레스 셔츠부터 다 제가 드리는 걸 입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갈아입기 편하게 하고 오시는 게 넥타이 배고 오셔가지고 이거 갈아입으세요 하면 그것도 풀고 하려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구두까지 제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꼭 오셔가지고 뭐 막 이렇게 급하게 하실 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랑 이제 얘기하시면서 어떤 걸 찾으세요? 왜 필요하세요? 이제 언제 필요하세요? 하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입어보고 제거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편하게 복장을 오신 분들이 더 좋습니다. 머리 안 감고 막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머리는 감고 가야 박 대표님이 덜 힘들죠. 뭐 하고 싶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것도 결국은 옷이기 때문에
보통 고객님들의 자연스러운 멋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아하. 좋고요. 또 이제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예. 나중에 이제 옷이 완성돼서 딱 입었을 때는 그때는 제대로 입어보잖아요. 그럼 예. 이제 또 멋있게 보이는 거 이런 아. 부분들이 더 좋죠. 그래서 편하게 진짜 슬리퍼 신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추리닝 입고 갔다가 멋진 정장으로 빼입으면 그 네. 달라진 비포 애프터가 확 드러날 다르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오신 여자친구분이나 그 와이프 되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아하. 제 남편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예. 저렇게 입는 것도 달라 보이는구나. 그래서 오. 와이프분들이 더 막 구매를 더 권하시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네. 보기보다 되게 전략가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전략 완벽하게 짜신 것 같은데요. 전략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도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네, 추후에 네네네.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트빨이 잘 받는 몸 만들기. 예. 예, 그런 이 것도 좋겠네요. 수트를 입었을 때 모델이 아닌 이상은 예. 사실 좀 보기가 그닥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뭐 저처럼 이렇게 팔이 짧거나 이러면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몸을 어떻게 만들면 이 예. 수트를 입었을 때 이쁠 수가 있는 건지 네네. 그런 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팔을 늘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길어 보이기는 할 수 있죠. 길어 보이게. 예. 좋네요. 예. 오늘 주제가 슈트를 고를 때 알아야 될 상식들 그거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는 것들 예.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약간 유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야 될 다음 단계가 그럼 도대체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이거거든요. 여기에도 상당한 이런 뭐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예.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획하고 생산하는 브랜드를 무슨 욕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좀 기본적인 건 아시고 구매에 들어가시면 뭐 같은 돈 쓰고 같은 옷 구매하면서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아침에 뉴스 본 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침 뉴스 저는 월요일 날 아침 비 오는 월요일 날 아침 참 출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백화점의 그 상품 구성에 대한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보통은 그 캐치를 안 내실 텐데 백화점에 가보면 상품 구성의 70에서 80%가 다 의류예요. 그렇게 많나요? 잘 모르셨죠? 사실은요. 예. 의류로 먹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백화점이. 이제 요즘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뭐 가전도 커지고 가구도 커졌지만 결국은 70, 80% 쉽게 아시면 백화점에 가서 10층짜리 건물에 층별로 있는 군을 보면 예. 보통 2층부터 시작해서 한 7층, 8층은 다 의류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것만 보셔도 그래요. 예. 근데 그랬는데 그 뉴스의 이제 테마는 뭐였냐면 백화점의 이런 구성이 변하고 있다. 어디가 강조되고 있냐면 F&B라고 하는데 보통 식품,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전엔 10% 미만 또는 10% 남짓했는데 예. 요즘은 거의 이게 이제 30% 40% 올라오고 있어요. 비중이 매출 비중으로 보나 예. 그 영역의 그 비중으로 보나 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 무엇인가 한가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의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객들도 많이 알아주고 있게 된 게 아니겠는가. 물론 고객들이 구매가 없으니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게 비중이 감소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구조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예. 단순히 뭐 브랜드가 뭐 장사니까 나갔어요 이런 건 솔직히 저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예. 또 하나는 반면에 이제 식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유통의 이 구조가 통째로 혁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의류가 빠지는 만큼 식품이 메꾸고 있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즐기는 고객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먹는 것까지도 이제 원가를 더 알아봐야 되나? 이런 소비자들한테는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매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그 근로 보통 백화점 하나에는 적게는 1, 2천에서 많게는 4, 5천 명까지 근무를 해요. 예. 그래도 그 인원에 대한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까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를 본 거 잠깐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나올 때 저것만 기사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서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옷을 한두 벌씩은 샀었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렇지만 한 근래 5년 사이에 백화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없으시죠? 예, 근데 그게 저만이 일이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정장을 사더라도 온라인 매장에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점점 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5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는 분명 있으셨거든요. 예. 옷을 사든 무엇을 사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패턴이 온라인, 홈쇼핑. 왜냐면 방 안에서 클릭 그러니까요.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온라인 홈쇼핑은 적극 권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진 공산품은 굳이 자기가 발품 팔아가면서 구한들 그렇게 크게 절약은 안 돼요. 만들어진 상품은. 그렇죠. 네, 내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은 제품이면은 하나라도 단 10원이라도 100원을 싸게 사는데 혜택 주는 데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온라인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쿠폰 할인 같은 거 받으면 진짜 싸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거는 바른 소비가 맞습니다. 저는. 네. 근데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던 이제 패턴을 계속 익숙하게 하다 보시면은 또 거기서 생기는 많은 것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제가 좀 더 다음으로 하고 온라인 얘기 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아마존 다들 아시잖아요. 아마존이 연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혹시? 엄청나지 않을까요? 지금 베조스가 세계 갑부 1위잖아요. 갑부 1위죠. 예. 그 갑부 1인 거는 시가총액 네. 1조 달러가 지금 넘어섰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근데 저는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들으셨죠? 예.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한 형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그쵸.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뭐 100억대, 1000억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온라인 얘기 나서 갑자기 생각나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남기는 게 그들의 전략이랍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또 다른 그 저가 시장을 형성하는 데 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혹시 토이저러스 아시죠? 알죠. 토이저러스가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네. 우리 애기들은 우리나라 한 번씩 다 가는 건데 파산 신청을 하면서 나온 기사에 제가 재밌는 걸 읽었어요. 아마존이 그 파산시킨 27번째 기업이랍니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에 그때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26번째까지 지금 파산이 됐고 파산 신청하면서 27번째가 됐는데 제가 거기서 재밌는 기사를 읽었던 게 뭐냐면 아마존의 전략이 초저가 가두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가를 목표로 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안 남기고 아마존을 체험한 고객들은 뭐든지 최저가가 있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마존 가두리 양식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존은 수익이 생기면 또 다른 기업을 또 파산시키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다라는 걸 논하기 전에 저는 아마존에 딱 한 가지 배울 점 그거라고 봐요. 최저가 기업은 이제 큰 기업이 밑에 기업을 죽일 수가 있거든 사실은요. 근데 아마존이 잘하는 거는 자기들도 이익을 안 낸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니까 물론 뭐 이익을 남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략으로 나온 거는 자기들도 순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제가 참 거기서 이제 배운 게 그래 어느 누군가는 목표를 달리 가지고 단순히 이익만이 아닌 이런 거를 아마존이 이익을 안 남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생산자한테 받은 거를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은 이용을 하게 하지만 물건 값에서는 폭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을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유통에 대한 좀 선진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조스가 나쁜 평가도 많이 받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비용을 다 털어내고 났을 때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많이 흘러가는 프로세스 상에서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그 기사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유통을 생각하는 전략 아닐까 좀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이 나쁘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모든 오프라인을 뭐 죽인다. 뭐 글쎄요. 그게 꼭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 엄청난 많은 소상공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인의 46%인가 44%인가가 아마존에서 구매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준다는 이런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토네와 같은 곳이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영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제 목표입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생각 그거예요. 이 프리바토네는 제 브랜드의 이 자체는 생산자와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꼭 브랜드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잘 만드는 공장과 그걸 원하는 고객이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두 파트를 직접 연결해서 좋은 거를 고객한테 제안하고 공장도 경제난 속에서도 좀 이 기술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구축을 하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트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그 슈트를 고를 때 이제 대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왜 슈트가 필요한지를 한번 결정하자. 결정했으니까 고르러 오겠죠 당연히. 왜 입어야 될까? 이런 거는 먼저 말씀 이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중에 예 있죠. 예의 범절 이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박혀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뭐 예식, 조문, 면접. 이럴 때 다 정장을 입고 간다는 약간 예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예를 제가 이제 딱 알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된 게 예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사. 그렇죠. 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는데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서만은 공자까지 발전시키면서 좋은 예의 기본이 조금 흔들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작용이 난 게 대표적인 이게 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냐 했더니 거칠해져. 허례시.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부작용이 나고 있다. 근데 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좀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제 제가 그걸 파악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정장을 그 고를 때 분명히 모든 분들이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뭐 저 면접 가요. 졸업해요. 결혼식 해요. 근데 결혼식 날 정장을 입고 왜 나가려고 그러지? 이런 이제 의문도 들거든요. 전 정장 팔고 그런 고객들 상담하면서도 정장을 꼭 입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하얀 드레스, 남자분들은 검은 턱시도 이렇게 다 아예 규정 짓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장을 꼭 그렇게만 입지 말고 일상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일상적인 그 자기 개성을 좀 표현하는 복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시는 분도 저 항상 왜 입으려고 하세요? 이게 딱 먼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고객님들도 한 번은 자문답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안 입으면 회사에서 바보 되니까 그래서 입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던진 그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자 입자. 그렇다면 근데 고정관념을 좀 버리자. 왜 그러냐? 회사에서 이제 입어야 된다 하면은요 젊은 친구들도 과감하게 못 입어요. 보통 정장 입는 그 직군을 가보면은 또는 이제 판매하는 걸 보면은 다들 곤색 주세요, 검정색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장하면 그냥 곤색 있어야지. 조금 더 하나 더 한다면 뭐 쥐색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기획자와 브랜드 입장과 좀 비교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왜 곤색과 검정색을 많이 찾을까요? 눈에 안 튀어서요. 눈에 안 튀고. 그리고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드레스 코드가 그걸로 해라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사실은 공급자의 마인드가 많이 거기에 반영돼 있어요. 공급자의 마인드요? 왜 그러느냐? 보통은 검정, 네이비 이런 것들이 그냥 무난하죠. 그렇죠. 뭐 누가 뭐라고 시비 걸지도 않고 교복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곤색, 검정색 입고 다니는 것도 웃기거든요. 성인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복 이뻐요. 교복이 오히려 이뻐요. 맞아요. 요즘 맞습니다. 교복이 더 이뻐요. 근데 사실은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구성을 할 때 아예 자체 그냥 제일 많이 팔리는 곤색 검정을 그냥 팍 깔아요. 다. 속된 말로 깔고 시작해. 이 물량이 전체의 뭐 몇 프로가 돼야 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그 상품들이 나가 있고 소비자가 가서 정장을 사는 고객들이 볼 때는 다 새카만 것들만 있는 거죠. 골라도 거기서 거기고
예. 그다음에 매장의 판매 사원도 없는 걸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팔기 쉬운, 가장 많은 이런 컬러들을 다 제시를 해드린 거죠. 아, 대기업에서 드레스 코드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네요. 삼성 같은 데는 제일 모직이 있고, 그렇죠. 예. LG는 LG 패션, 예. 코롱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지네들 잘 팔기 위해서 그런 것만 팔아라. 네. 그리고 어차피 사기도 쉽고 많으니까 예. 이런 의도와 소비자의 선택이 수년간 반복됐던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 2년 전에 산 수트가 기본 네이비 컬러였는데 좀 달았어. 이제 예. 바꿔야 돼. 하고 또 2년 후에 갔어요. 오랜만에 2년 만에 처음 간 거야 정장 사러. 예. 갔는데 직원이 제시해 주는 거는 또 똑같은 네이비예요. 근데 이걸 안 사자니 또 딴 것도 잘 모르겠고 예. 또 다른 데 돌아다니자니 또 지금 이 정장 낡아서 또 새로 입어야 되는데 또 선택이 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계속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고정관념 버려라는 이유가 왜 꼭 좋아서 많이 입어본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저 블랙 정장을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분 좋아요. 근데 예. 고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무난한 거 아하. 주세요. 그다음에 셔츠는요 그럼 그냥 흰색 넥타이는 좀 안 튀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예. 많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 그냥 일단 버려봐라. 아. 막 자기 정장의 컬러에 막 개념 없어도 일단 내려놓고 예. 저 내려놓고 얘기 좀 하시죠. 저는 그러거든요. 아. 아까 이제 첫 질문에서 왜 입으시려고 하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려놓고 이제 얘기하면서 손님들한테 계속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이런 걸 입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저도 매장에 있을 때는 조금 컬러가 있는 걸 입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입으신 색깔이 그린색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린 예. 이 색깔도 정장이 거의 없는데. 예 그렇죠. 입기 힘들죠. 근데 쥐색 아니었어요? 쥐색은 지난번에 쥐색 입고 나왔었고요. 예, 오늘은 이건 약간 그린에 가까운데요. 예, 그린 이게 박지 않은 약간 뭐 예. 저희들 용서 톤이 다운된 약간 그린 아. 예,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입으셔라. 아니 이렇게. 진짜 개성이 확 드러나 보이세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정을 버려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예. 실례로 지난 주말에 오셨던 고객님 한 분 계세요. 예. 파란색 정장을 하늘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거보다 진하지만 예. 이제 거의 물 맑은 하늘 같은 색깔의 정장을 고르시고 거기에 더블을 해서 버튼 이렇게 싱글에 예. 감싸주는 거 있잖아요. 예. 상의가 그런 이제 버튼에 바지 밑단도 되게 좁고 짧게 제가 본 눈으로는 이태리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로 입으셨는데 그분은 체격도 크시고 건장하세요. 예예. 185예요. 모델 아니에요? 모델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모델 좀 체격은 더 크세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냐면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정장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입으시는 분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정장을 결혼할 때 입고 안 입어봤대요. 아. 그래서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정장 하려고 하는데 예. 튀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튈 것 같아요. 들어오시자마자 예. 좀 밝은 거. 그래서 제가 일단 앉으세요. 언제 입으시려고 하는데 했더니 이제 집안 행사가 있는데 예. 자기 좀 튀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튀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일단 디자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더블 정장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건 디자인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원단부터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원단을 그래서 저도 상당한 패턴감이 있는 좀 밝은 컬러를 드렸어요. 예. 근데 본인이 막 보시더니 그 중에 가장 밝은 걸 고르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 좋다고 예.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 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최초는 사이즈를 다 재고 이제 디자인 고르고 하는데 그분하고 한 2시간을 했어요. 예, 매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만큼 저는 그런 고객들 오시면 대화도 더 재미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더 많이 드리고 또 그분도 또 재밌어하고 이러세요. 그래서 제 사업의 목표는 이제 그런 고객님들이 재밌게 본인 옷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분명하게 고정관념 지금 버리시고 한번 보시자. 예, 우리나라 고정관념을 버려야 또 새로운 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다 색깔의 정장 입으신 모습 네.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완성해서 드릴 때 사진 다 찍어놓거든요. 예. 양해 구하고 예.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네, 여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저도 그런데 이제 점점 컬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SM, 그러니까 르노 삼성 매장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네, 가장 인기 있는 색깔 중에 하나가 보라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블랙과 결합이 된 보라인데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르노 삼성 모델 중에 가장 비싼 트림이 이제 RE 트림이거든요. 네네. RE 트림을 선택하는 사람만 그 색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트림에 다 깔면 예. 색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네. 가장 비싼 트림에만 검은색 보라를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지난주일 겁니다 아마 SM6의 신상 중에 보르도 레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자동차 중형 세단이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모델인데 거기에 와인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도 이 소비자들도 이제 전통적인 이 컬러에 대한 편견에서 빠르게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양복도 이제 그런 보르도 레드나 이런 게 추가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차마 그걸 기획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삼성 르노죠, 거기가. 네. 저도 거기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말씀도 맞아요. 최고 사양한테만 그 적용시키거든요. 그 실내 내부 그 시트 컬러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그니처를 주는 거죠. 나는 QM 뭐 SM을 타는데 그 중에 최고 사양을 탄다라는 거를 컬러로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제 자동차도 보시면은 그 책에도 나오시잖아요. 뭐 아반떼를 골랐는데 뭐 타보면은 막 소나타가 되는. 예. 아반떼 사러 갔다 그런 정보 예. 그게 참 굉장히 저도 비합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 버는 거는 옵션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되게 저도 그거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해 왜 파란색 QM에서 네. 파란색이 참 저도 좋게 봤는데 이번에 그 와인 나온 거 보고 레드 네. 어우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장도 그런 분명히 컬러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장의 시장에서는 거기까지 감히 누가 기획이나 소비자가 선택한 케이스가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조만간 박 PD가 선택할 겁니다. 예.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이혁준 대표가 와인 광이거든요. 네. 같이 가서 그 와인색으로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하죠. 예. 네. 이런 제품 하나 있습니다. 와인 바지는 있어요. 바지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말씀드릴 텐데 상하를 다르게 입어봐라고 저는 또 권하거든요. 예. 근데 상하를 다르게 입어봐라 했을 때 바지가 항상 보던 뭐 블랙 네이비를 입잖아요. 그러면 위에를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걸 입어도 안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지 컬러를 좀 밝게 가요. 화려하게. 그래서 와인 컬러는 있어요. 바지로. 근데 아직 저도 못 해봤습니다. 상하 한 블러는 아직 진행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만 해도 이제 교복을 입다가 이제 대학 가서 벗고 다시 직장 초기에는 양복을 잠깐 입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네. 교복을 입었을 때 그 트라우마. 그 네이비색 그 바지 색깔이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 3년간의 어떤 고통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네. 그 체육 시간에 막 큐대로 빠따 맞았던 일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정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데 이런 와인색으로 바꿔준다면은 교복에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런 규율도 성인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컬러로 부여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한번 저도 반영해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위아래를 달리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제를 변화를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예, 들어봤죠. 들어봤죠? 예. 이게 한 10년 좀 넘은 얘기인데 경험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12년, 한 2005년, 6년도에 이태리에 있는 디자이너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완전히 회사 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컬렉션 제안을 딱 해왔는데 상하가 다 달라요. 상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트를 제안한 게 아니라 예. 자켓, 바지, 셔츠 이렇게 각각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어떤 경향이었냐면 자켓은 자켓만 팔아요. 콤비 쉽게 말하면 예. 그 당시에 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좋아했던 콤비만 쭉 팔고 바지도 바지대로 쭉 팔고 셔츠는 셔츠대로 팔고 이거를 어떻게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켓만 팔아서 손님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손님이 가서 반바지에 입든 뭐 검은 바지 입든 그거 상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딱 제안을 해왔는데 그 친구는 이 자켓에 이 바지 이 셔츠만 입으세요 하고 딱 조합을 해온 거예요. 굉장히
이슈였고 저도 딱 뭘로 이렇게 맞은 듯한 느낌 들었어요. 아 이래 다르구나. 이 친구들에서 그거를 그 친구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전개를 했어요. 이제 시장에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그 제목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캐주얼인데 예. 수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캐주얼하면 뭐 또 그 당시 뭐 폴로 빈포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뭘로 할까? 비즈니스 캐주얼로 하자 하고 이제 그 이태리 친구도 그런 용어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개를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용어를 만드신 분이세요?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만들었다고 인정은 안 됐는데 사실 저희가 나갈 때 제일 처음 글 썼었어요. 네, 근데 그 후부터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 그게 코롱에 있었을 때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와하. 2000년 중반 때. 그래서 그 용어는 저도 이건 나랑 그 이태리 친구가 만든 건데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예. 제가 만든 입증은 없어요. 아니 저희가 믿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 옷은 수트가 아니야. 새로운 비즈니스 캐주얼이야. 이런 식으로 나갔었으니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결국은. 너무나 새롭게는 나갔는데 시장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물러서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흐름에 제가 지금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에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눌린 거죠. 그래서 그게 후회는 좀 되는데 그렇게 입어보는 게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 옷을 좋아하고 멋있게 입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패션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권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우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수트는 간단해요. 그냥 한 벌 하고 셔츠 넥타이 하면 끝나는데 그거는 자켓 따로 바지 따로 셔츠를 각각 구매해서 조합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멋있게 항상 그렇게 꼭 그렇게 입으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지난주에 제품 볼 때 제품 코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입어야 되는 자켓, 바지, 셔츠는 뒷번호를 다 동일하게 떴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고객한테. 혹시 헷갈리시면 이걸 뒤집어서 끝에 숫자가 0010이면 다 0010만 된 것만 입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전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6년 7년도였고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시켰는데 요 근래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다시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트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분명히 오고 있고 기획하는 사람들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그렇게 입어 보셔라 이제 권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고객들이 이러실 거예요. 나도 알지 그렇게 입고 싶고 근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 사실은 그게 맞는 현실이거든요. 돈이 없죠. 그래서 있는 걸 활용하자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정장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요. 정장에 낡아서 못 입는다 하는 거는 대부분이 바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의는 멀쩡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지를 정장하실 때 바지를 두 벌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원단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원단을 한 2년 입었는데 바지가 해졌는데 상의는 멀쩡해요. 그럼 상의 들고 와가지고 산대 가서 똑같은 바지 하나 주세요 하면은 그 원단 구할 수도 없거든요. 2년 정도 지나면. 그렇죠.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2년 된 상의와 새로 산 바지는 어울리질 않아요. 보통의 남자분들 상의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옷장에 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아내분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싸움의 빌미가 되는 거죠. 이 옷 좀 버리자. 남자분들 왜 버려? 이거 되게 비싸게 산 건데. 근데 바지가 없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트 입으신 분들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뭐 제 매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분들 상의를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요. 갖고 오세요 일단. 갖고 와서 똑같은 걸로 한 번 할 수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현 그 시스템에서는 대신 맞는 바지를 권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비싼 수트를 몇십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바지값은 그 절반 이하니까. 그러니까요. 바지만 구매하면 위에 상의는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좋은데요? 다르게 입어봐라는 이유를 비즈니스 캐주얼로 하게 되면은 참 좋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약간 있는 걸 활용해서 바지 그렇게 되면 수트 한 번 살 돈으로 바지 한 두세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입을 때마다 옷이 달라질 수 있는 느낌도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컬러 바지도 한 번씩 입어볼 수 있는 거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객들한테 꼭 강조를 해드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집에도 지금 쌓여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분들 되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사업을 하는 저도 상의만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지 꼭 두 개 하시는 분은
진짜 매일 입으세요 하지 않으신 경우는 대부분 하나만 하시고요. 입으시다가 바지 해지고 이러면 다시 오셔서 바지만 하나 맞춰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바지를 안 닳게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 그 기술은 개발 못했어요. 아마 그 기술 개발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농구장에 갔었는데 그때 매치업이 서울 SK 그리고 안양 KGC였어요. 네네. 저희 집이 이제 안양이어서 이제 홈 구장 경기를 보러 갔는데 문경은 감독이 이제 서울 SK에 네네네.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옷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바지, 옷도리, 셔츠. 네. 근데 반면에 김승기 감독은 그냥 곤색의 흰 셔츠. 네. 이 양반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더라고요. 교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양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문경은 감독이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선수들을 나가지 말고 코트에 다 들어와서 축하해줘라. 네. 심지어 서울 SK는 작년에 아마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승이 확정되니까 박수를 막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옷을 잘 입어서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황토색 바지에 네. 이 푸른빛 계열의 코트 그리고 네. 흰색 셔츠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다 다르게 입으셨더라고요. 네. 키도 크고 하니까 그렇죠. 네. 수트발도 좋은데다가 컬러까지 그렇게 세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니까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 멋있어 보이시긴 네.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문경원 감독이 프리바톤의 고객 아니세요? 제가 문 감독은 현역 시절에 한번 실제로 뵌 바가 있는데 그거를 못 뵀습니다. 그 컨셉은 저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좋은데요. 예. 지금 농구팀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나요? 12개인가요? 12개인가 되죠. 저도 네. 팀 예. 숫자가 잘 몰랐어요. 네. 문경은 감독처럼 예. 그렇게 좀 다양하게 네. 프리바톤에 가셔서 맞춤 양복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꼭 홍보를 해서 예. 오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챙겨야 될 상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상식 수준이니까 좀 부담 없이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 용어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한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용어 하면 또 우리 또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또 학교 다닐 때부터 외우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보통 정장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한번 숙지를 하고 가시면 그 대화할 때, 그렇다고 해서 가서 판매사한테 아는 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잘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 학교 다닐 때 예습이 더 효과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용어를 왜 제가 강조하느냐, 예복 고객이 한 분 있었어요. 예. 근데 나름 많이 이제 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오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어요. 예. 네, 근데 뭐 그 고객님이 뭐 그걸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 목표는 고객님이 잘 아시는 거니까 예. 잡아드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제대로 되지 못한 구매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용어냐, 수트에 쓰는 용어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나머지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그림 보고 실물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예. 봉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분들은. 근데 요만한 걸 가지고 봉제에 대한 부풀림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수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가 접착, 반접착, 비접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접착이 제일 싼 거고요, 비접착이 제일 비싼 거고요, 반접착이 그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통 판매한 사람들이. 그게 아닌가 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은요, 예. 그러면은 저 비싼 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럼 비접착을 구매했어요. 예. 근데 비접착이 뭔지 모르고 구매하신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근데 보통 분들은요, 이게 비접착인지 반접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비접착, 반접착, 접착, 이걸 들었을 때는요, 정장을 딱 보시고 여기 라펠이라고 하는 이 가슴 에리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꼭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 번 만져보세요. 손으로요? 네,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예. 왜 만져보느냐, 그걸 만져보시면 판매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할 겁니다. 손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모르셔도 돼요, 손님은. 그냥 만져만 보세요, 이렇게. 예. 하나 더 나오면, 만져봤을 때 부드럽다 느낌이, 그러면 반접착이나 비접착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좀 딱딱하다, 종이 만지는 것 같다. 이런 접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게 말지고 안에 풀칠이 있냐 없냐야. 풀칠을 했으면 아무래도 좀 뻣뻣하겠죠. 예예. 풀칠이 없으면 좀 부드럽겠죠. 예. 요거를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비접착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접착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거는 정말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지 일반적으로 비접착이니까 비쌉니다라는 통념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매를 비싸게 하시는 건 좀 아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만들 때 기계로 만드냐 손으로 만드냐 차이인데 예. 손으로 만드는 걸 보통 우리가 핸드메이드 그러잖아요. 예. 또 기계로 만드는 건 뭐 머신메이드란 말 쓰고 그러는데 대부분 수트는 진짜 기능장이신 양복 기능장 아니시고는 대부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변형된 단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수제냐 비수제냐 이러면 끝나는데 예. 반수제라는 말을 써요. 저 솔직히 여기 한 20년 있으면 반수제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예예. 그래서 반수제가 뭔가 하고 제가 이제 들으셨다는 그쪽 이제 알아봤어요. 예. 반수제를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좀 개념이 너무 벗어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반수제 하면 상식적으로 그냥 손반 기계반인가 보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반수제란 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옷을 맞춰드린다고 했는데 몸을 재서 처음부터 천을 오려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옷을 웬만큼 만들어놔요. 형태를 만들어놔요. 예. 그리고 손님한테 가장 적합한 사이즈의 옷을 골라서 수정만 해드리더라고요. 이걸 반수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객들이 절대 그런 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속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됐을 텐데 예. 그거는 사실은 뭐 맞춤이 아니고 기성이죠. 예. 만들어 놓고 판다는 거는. 그렇죠. 그냥 완성만 안 했을 뿐이에요. 뭐 버튼 좀 안 달아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바지 살 때 바지 밑단 이렇게 봉제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옷을 반수제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기는 반수제인데 저는 그냥 우리 매장 저는 기계입니다 이러거든요. 저는 핸드메이드 100% 못합니다 하고 기계인데 저기는 반수제던데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반수제가 뭐야? 반수제 뭐야? 계속 하다가 봤더니 그걸 반수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객한테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맞춤은 아니다. 그냥 기성복을 수정해서 파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하고 이렇게 좀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그 제가 첫 회 때 유통에 대한 구분 드렸잖아요. 백화점, 마트 여기에도 분명한 제품 차이가 있다. 이런 거 플러스 수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이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거기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오픈하게 될 홈페이지에 이거 다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오픈하면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구매 전에 아까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별다른 팁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단히 같이 가실 분하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해 보시면은 금방 정리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알고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구매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반수제에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는 작업이 이제 손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미싱으로 하지 않나요? 미싱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죠? 네. 그러면 그건 반반 반수제인데? 그렇게 되죠. 예, 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수제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핸드메이드는 못합니다라는 말씀드린 거는요. 진짜 핸드메이드 공장은 이제 이태리 쪽에 잘 돼 있는데 기계가 없어요, 진짜. 모든 작업자가 자기 위에 빈 테이블 하나 있어요. 그 독서실 테이블 같이. 거기에 옷을 올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손으로 다 해요. 아하. 예, 이게 진정한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지. 그냥 미싱으로 드륵 박으면서 손이 좀 가죠. 손으로 가긴 하는데 그거는 좀 핸드메이드로 하기에는 솔직히 손맛이 다른 거죠. 예. 판매자가 속이기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 속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매자가 용어를 그렇게 써버리면 속이는 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아셔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야, 반수제 이거 진짜 엄청나게 불편한 진실이네요.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시군요. 네. 오늘도 프리바톤의 곽태수 대표님으로부터요 저희가 불편한 진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반수제는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대표님 얘기 듣고 진짜 돈 많이 아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그렇게
아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프리바톤에 한번 가보셔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는지 직접 체험하면 더 많이 아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씩들 뭐 여의도 곧 벚꽃 축제 있잖아요. 벚꽃 축제 가는 참에 한번 들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거기 가면 꼭 맞춰야 되는가? 맞추지도 않을 건데 괜히 가면 좀 미안한데라고 생각하실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러시죠. 예. 예. 왠지 특히 남자분들은 왠지 어디 들어가면 거기서 사야 될 것 같고. 오, 그렇죠. 장안동 중고차 가면 꼭 그렇잖아요. 맞아. 예. 나 2차 사러 왔는데. 예. 안 사고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벚꽃놀이 왔다가 시간 좀 남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너무 일찍 왔어. 그럼 오셔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듣고 가셔도 되고. 저는 뭐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만 이런 정보 드리는 게 더 먼저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사실인지 한번 눈으로도 확인하시고 그런 게 하나의 뭐라 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 정도 알아가는 이런 팁으로 알으시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더 고맙죠. 예. 예. 커피도 사주시는 거죠? 커피는 제 매장에도 있고요. 예. 그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그 스로 시작하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예. 스로 시작하는. 찾기 쉽게 제가 계약할 때도 그 커피숍이 들어온다 하길래 그럼 됐네. 그 스로 시작하는 건물이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라고 보통 소문이 나 있던데요. 보통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대 매장이 있죠. 시장 조사 제일 많이 하는 예. 스 커피와 오로 시작하는 샵과 빵집, 피우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쉬우실 거고요. 오시면 뭐 부담 없이 구매를 떠나서 많이 아시고 많이 돌아보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면은요, 좀 저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좀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 커피도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드립니다. 친문을 쌓아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보통 정장 맞추러 갈 때는 그래도 전에 입었던 정장을 꼭 빼입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예. 남자분들 옷 사러 갈 때 참 난감한 점 많습니다. 이거 대충 입고 가자니 좀 사람이 추리해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렇죠. 또 매장에서 좀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 상대방이 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주 편하게, 왜 그리고 정장은 오시게 되면 드레스 셔츠부터 다 제가 드리는 걸 입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갈아입기 편하게 하고 오시는 게, 넥타이 배고 오셔가지고 이거 갈아입으세요 하면 그것도 풀고 하려면 또 그것도 그러네. 힘들잖아요. 구두까지 제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와. 예, 지금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예. 꼭 오셔가지고 뭐 막 이렇게 급하게 하실 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랑 이제 얘기하시면서 어떤 걸 찾으세요, 왜 필요하세요, 이제 언제 필요하세요 하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입어보고 제거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편하게 복장을 오신 분들이 더 좋습니다. 예. 예, 머리 안 감고 막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머리는 감고 가야 곽 대표님이 덜 힘들죠. 뭐 하고 싶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것도 결국은 옷이기 때문에 보통 고객님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옷이 완성돼서 딱 입었을 때는 그때는 제대로 입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또 멋있게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더 좋죠. 그래서 편하게 진짜 슬리퍼 신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추리닝 입고 갔다가 멋진 정장으로 빼입으면 그 달라진 비포 애프터가 확 드러날 다르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오신 여자친구분이나 그 와이프 되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제 남편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입는 것도 달라 보이는구나. 그래서 와이프분들이 더 막 구매를 더 권하시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보기보다 되게 전략가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전략 완벽하게 짜신 것 같은데요. 전략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도된 건 아닙니다. 이제 추후에 네네네.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트빨이 잘 받는 몸 만들기.
예. 그런 것도 좋겠네요. 수트를 입었을 때 모델이 아닌 이상은 사실 좀 보기가 그닥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뭐 저처럼 이렇게 팔이 짧거나 이러면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몸을 어떻게 만들면 이 수트를 입었을 때 이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팔을 늘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길어 보이기는 할 수 있죠. 길어 보이게. 예. 좋네요. 예. 오늘 주제가 슈트를 고를 때 알아야 될 상식들 그거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약간 유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야 될 다음 단계가 그럼 도대체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이거거든요. 여기에도 상당한 이런 뭐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획하고 생산하는 브랜드를 무슨 욕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만약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그 기사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유통을 생각하는 전략 아닐까 좀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이 나쁘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모든 오프라인을 뭐 죽인다. 뭐 글쎄요. 그게 꼭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 엄청난 많은 소상공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인의 46%인가 44%인가가 아마존에서 구매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준다는 이런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토네와 같은 곳이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영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 목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생각 그거예요. 이 프리바토네는 제 브랜드 이 자체는 생산자와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꼭 브랜드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잘 만드는 공장과 그걸 원하는 고객이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두 파트를 직접 연결해서 좋은 거를 고객한테 제안하고 공장도 경제난 속에서도 좀 이 기술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구축을 하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트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그 슈트를 고를 때 이제 대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왜 수트가 필요한지를 한번 결정하자. 결정했으니까 고르러 오겠죠 당연히. 왜 입어야 될까? 이런 걸 좀 먼저 말씀 이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중에 예 있죠. 예의 범절 이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박혀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뭐 예식, 조문, 면접 이럴 때 다 정장을 입고 간다는 약간 예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예를 제가 이제 딱 알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된 게 예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사. 그러죠. 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는데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서만은 공자까지 발전시키면서 좋은 예의 기본이 조금 흔들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작용이 난 게 대표적인 이게 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냐 했더니 거칠해져. 허례시.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부작용이 나고 있다. 근데 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좀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제 제가 그걸 파악해 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정장을 그 고를 때 분명히 모든 분들이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뭐 저 면접 가요. 졸업해요. 결혼식 해요. 근데 결혼식 날 정장을 입고 왜 나가려고 그러지? 이런 이제 의문도 들거든요. 전 정장 팔고 그런 고객들 상담하면서도 정장을 꼭 입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하얀 드레스, 남자분들은 검은 턱시도 이렇게 다 아예 규정 짓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장을 꼭 그렇게만 입지 말고 일상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일상적인 그 자기 개성을 좀 표현하는 복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시는 분도 저 항상 왜 입으려고 하세요? 이게 딱 먼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고객님들도 한 번은 자문답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안 입으면 회사에서 바보 좀 기본적인 건 아시고 구매에 들어가시면 뭐 같은 돈 쓰고 같은 옷 구매하면서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아침에 뉴스 본 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침 뉴스 저 이제 월요일 날 아침 비 오는 월요일 날 아침 참 출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백화점의 그 상품 구성에 대한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보통은 그 캐치를 안 내실 텐데 백화점에 가보면 상품 구성의 70에서 80%가 다 의류예요. 그렇게 많나요? 잘 모르셨죠? 사실은요. 의류로 먹고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백화점이. 이제 요즘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뭐 가전도 커지고 가구도 커졌지만 결국은 7, 80% 쉽게 아시면 백화점에 가서 10층짜리 건물에 층별로 있는 군을 보면 보통 2층부터 시작해서 한 7층, 8층은 다 의류입니다. 진짜 그런 거 같네요. 그것만 보셔도 그래요. 예. 근데 그랬는데 그 뉴스의 이제 테마는 뭐였냐면 백화점의 이런 구성이 변하고 있다. 어디가 강조되고 있냐면 F&B라고 하는데 보통 식품,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전엔 10% 미만 또는 10% 남짓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게 이제 30% 40% 올라오고 있어요. 비중이 매출 비중으로 보나 그 영역의 그 비중으로 보나 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 무엇인가 한가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의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객들도 많이 알아주고 있게 된 게 아니겠는가. 물론 고객들이 구매가 없으니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게 비중이 감소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구조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브랜드가 뭐 장사하니까 나갔어요 이런 건 솔직히 저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반면에 이제 식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유통의 이 구조가 통째로 혁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의류가 빠지는 만큼 식품이 메꾸고 있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즐기는 고객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먹는 것까지도 이제 원가를 더 알아봐야 되나? 이런 소비자들한테는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매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그 근로 보통 백화점 하나에는 적게는 1, 2천에서 많게는 4, 5천 명까지 근무를 해요. 그래도 그 인원에 대한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까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를 본 거 잠깐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나올 때 저것만 기사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서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옷을 한두 벌씩은 샀었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렇지만 한 근래 5년 사이에 백화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없으시죠? 근데 그게 저만이 일이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정장을 사더라도 온라인 매장에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점점 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5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는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옷을 사든 무엇을 사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패턴이 온라인, 홈쇼핑. 왜냐면 방 안에서 클릭 그러니까요. 하고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온라인 홈쇼핑은 적극 권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진 공산품은 굳이 자기가 발품 팔아가면서 구한들 그렇게 크게 절약은 안 돼요. 만들어진 상품은. 그렇죠. 내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은 제품이고는 하나라도 단 10원이라도 100원을 싸게 사는데 혜택 주는 데서 사면 되니까. 그쵸. 그건 온라인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쿠폰 할인 같은 거 받으면 진짜 싸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거는 바른 소비가 맞습니다. 저는. 근데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던 이제 패턴을 계속 익숙하게 하다 보시면은 또 거기서 생기는 많은 것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제가 좀 더 다음으로 하고 온라인 얘기 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아마존 다들 아시잖아요. 아마존이 연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혹시? 엄청나지 않을까요? 지금 베조스가 세계 갑부 1위잖아요. 갑부 1위죠. 그 갑부 1위인 거는 시가총액 이 1조 달러가 지금 넘어섰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근데 저는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들으셨죠?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한 형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뭐 100억대, 1000억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왜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얘기 나서 갑자기 생각나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남기는 게 그들의 전략이랍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또 다른 그 저가 시장을 형성하는 데 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혹시 토이저러스 아시죠? 알죠. 토이저러스가 얼마 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네, 우리 애기들은 우리나라 한 번씩 다 가는 건데 파산 신청을 하면서 나온 기사에 제가 재밌는 걸 읽었어요. 아마존이 그 파산시킨 27번째 기업일입니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에 그때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26번째까지 지금 파산이 됐고 파산 신청하면서 27번째가 됐는데 제가 거기서 재밌는 기사를 읽었던 게 뭐냐면 아마존의 전략이 초저가 가두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가를 목표로 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안 남기고 아마존을 체험한 고객들은 뭐든지 최저가가 있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마존 가두리 양식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존은 수익이 생기면 또 다른 기업을 또 파산시키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다라는 걸 논하기 전에 저는 아마존에 딱 한 가지 배울 점은 그거라고 봐요. 최저가 기업은 이제 큰 기업이 밑에 기업을 죽일 수가 있거든 사실은요. 근데 아마존이 잘하는 거는 자기들도 이익을 안 낸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니까 물론 뭐 이익을 남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략으로 나온 거는 자기들도 순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제가 참 거기서 이제 배운 게 그래 어느 누군가는 목표를 달리 가지고 단순히 이익만이 아닌 이런 거를 아마존이 이익을 안 남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생산자한테 받은 거를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은 이용을 하게 하지만 물건 값에서는 폭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을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유통에 대한 좀 선진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베조스가 나쁜 평가도 많이 받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비용을 다 털어내고 났을 때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많이 흘러가는 프로세스 상에서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더 나은 맞춤 슈트 프리바톤의 곽태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많이 좀 바쁘셨습니다. 예. 덕분에 또 우연히 또 고객이 또 한 분 전화를 주셔가지고 첫 마디에 딱 제가 이제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프리바톤입니다 딱 했더니 첫 마디가 경불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또 그분도 재밌으신 분 같아요. 두 번째 말이 목소리는 똑같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분이 뭐 좀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 했는데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께서도 수트를 되게 많이 입으시는 분인데 많이 구매해 보셨더라고요.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입으니까 이런 불편한 것도 있던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말씀이시라서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뵙죠 한번 오세요 막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본인이 이제 일상은 바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와 이제 성함 주시면서 한번 이제 예약하고 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한번 이제 경울진을 통한 첫 고객님으로 제가 아주 잘 모시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 성함이 혹시 익숙하신 분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제가 성함을 바꿔다 했는데 뭐 익숙하신 분 같진 않고 근데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이 노련함 이렇게 있으신 분 같긴 해요. 사업가 아니면 정치인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능인일 수도 있어요. 예능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직업까지는 딱 꿰뚫어보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제가 또 경불진 홍보도 더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경불진 DC 해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제가 DC 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저희 방송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프리바톤회가 어디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잠시 제 매장 홍보 좀 하겠습니다. 맞춤 정장 보통 남자분들 수트, 셔츠, 코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춤으로 이제 서비스 해드리는 브랜드고요. 브랜드 이름은 프리바톤회.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시겠는데 영어로 프라이빗 플러스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 이런 개념의 이름이고요. 저희 매장은 이제 1호 매장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그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옛날 잠사회관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2층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회관이 예전에 누에꽃이 뭐 이런 예, 건가요? 그 잠사 맞습니다. 지금도 소속은 거기고요. 예예. 예, 그 빌딩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더 하우스 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예예. 거기는 잠사회관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찾기는 쉬우시고요. 예. 국회의사당 KBS 본관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편하실 거고요. 뭐 예. 주차 다 되니까 전화번호를 제가 뭐 이렇게 올려드려도 되는데 전화를 주시면 맞춤이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예. 그래서 예약을 꼭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아하. 여유가 있게 할 수 있고요. 예. 오실 때는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꼭 뭐 정장을 입고 안 하셔도 되고 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수트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리닝에 쇠박 끌고 가도 되나요? 환영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몸을 다 드러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